우리나라에서 암 사망 원인의 1위는 폐암이 되겠습니다. 폐암이 생기면 호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호흡을 돕기 위해서 가슴에 관을 꽂아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암이든 어떤 암이든 식이요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들 생각하시는데 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암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호발하는 암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갑상선 암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에 사실상의 1위 암은 폐암입니다. 1999년 이후 줄곧 위암이 1위였다가 20년 만에 폐암이 최다 발생 암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발생률 1위일 때 미국이나 중국 등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폐암이 1위였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률 1위 암도 폐암입니다. 췌장암의 예후가 나쁘지만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 원인의 1위는 폐암이 되겠습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고 그래서 알아차리기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되면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률과 수술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전체 암 사망률 중 가장 높습니다. 초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생존율이 80%가 넘어가지만 늦게 발견하면 시도할 방법이 없어서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폐암 초기에 가장 흔한 증상은 잦은 기침입니다. 다음으로 잦은 증상은 가슴 통증인데 가슴 부위에서 통증이 오는 흉통은 폐암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섞인 가래 또는 객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 섞인 가래나 피를 토하는 것 역시 폐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보통 환자의 20%가 객혈을 하고 7%의 환자가 초기 증상으로 객혈을 보여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호흡 곤란은 폐암 환자의 절반이 느끼는 가장 흔한 것으로 호흡을 할 때 숨이 차다고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암이 커져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종양이 기관지를 막거나 폐의 공기가 빠져나가서 폐가 쪼그라드는 현상인 폐허탈, 흉막 삼출 또는 폐색 등으로 인해서 호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호흡을 돕기 위해서 가슴에 관을 꽂아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암이 생기면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과 함께 식욕부진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대사율의 증가로 영양 요구량은 증가되는 반면에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감소되고 영양불량의 발생률도 높게 나타납니다. 폐암이든 어떤 암이든 식이요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들 생각하시는데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떤 환자에게 좋은 식품인가 아닌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이 있게 됩니다. 항암 치료 중일 때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과 고열량 식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는 나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고기와 생선 등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암이 종결된 후에는 암 예방 시기와 마찬가지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채식을 하시는 것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암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당근의 주요 성분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B와 C, 소량의 철분, 칼슘, 인 등입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은 당근이 가장 높아서 생당근 100g당 7.5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근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섭취를 많이 하거나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폐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라는 식물 영양소는 세포의 성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고 암으로의 이행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특성인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 결핍 상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백혈병의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식품을 통하지 않고 영양제로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는 흡연자들은 오히려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당근은 암 예방 외에도 눈, 피부, 뼈의 건강에 좋고 혈당 관리와 체중 감량에도 좋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는 혈압을 약간 낮춰줄 수 있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가 야맹증에 좋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우셨죠.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로놉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서 야맹증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천연 카로티노이드는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당근의 비타민 C는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도와서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당근 속의 비타민 K와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 속의 식이섬유, 칼륨, 질산염, 비타민 C 등의 영양소가 수축기 혈압을 5%가량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당근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섬유질이 많아서 GI 수치가 매우 낮아서 혈당 관리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폐암을 비롯해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줄여주고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콩팥을 통해 몸의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방광염과 신장결석을 예방해주고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여성들의 냉증이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당근과 같은 오렌지색 채소를 많이 먹는 여성일수록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 주스는 산화에 의한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열을 가하면 효능이 상승하기 때문에 데치거나 쪄서 익힌 뒤에 주스를 만들거나 요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하든지 섭취 시에 기름을 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사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은 비타민 C와 칼륨이 많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영양상 보완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과 사과는 기운이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함께 주스를 만들어서 섭취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면역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을 넣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당근의 경우에는 소화 흡수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껍질째 익히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50%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들어있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밝고 하얗게 가꾸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100g당 57kcal 밖에 되지 않아서 체중 감량이 목표인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껍질에 불용성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 열을 가하거나 식초를 소량 첨가해서 조리하면 아스코르비나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을 미리 썰어 놓으면 베타카로틴이 산화되어 버린다고 하니까 먹기 전에 손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피부색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타카로틴 때문인데 섭취량을 좀 줄여주면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옵니다. 당근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근 섭취 후에 가려움, 발진, 천식, 눈 가려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근을 피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평소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은 섬유질이 많은 당근 섭취 후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암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흡연하면 한 개비당 약 20분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금년 후 5년이 지나면 폐암 발생률이 서서히 감소하고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흡연 기간이 짧고 젊은 나이에 금연할수록 발병 위험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흡연은 백해무익한 습관입니다. 흡연자 가운데 50%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폐암이 아니더라도 장암, 위암, 식도암 등 여러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모든 암의 90%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 역시 주요한 발암 원인입니다. 흡연하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경우 흡연자가 직접 마시는 주류 연기보다도 옆에서 타고 나오는 생담배 연기에 일부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발암률이 20에서 30%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흡연은 발암 요인일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저체중아 출산, 사산이나 기형아 출산, 돌연사,
성기능 장애 등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만성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담배의 폐해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폐암 발생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낮은 여성에게서 폐암 발병률이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 성면 등을 취급하는 작업 환경,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이 꼽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늘었는데 굽고 튀기는 음식을 할 경우에 실내 미세먼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음식 종류에 따라서 요리 연기에 의한 미세먼지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상 여성의 비흡연 폐암이 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주방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연 외에도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열거하자면 바깥 미세먼지가 좀 깔아앉는 오전 9시 전후와 저녁 시간을 피해서 집안 환기를 자주 해야 하겠고 특히 조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 팬을 틀어놓고 요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바람 성분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이런 사업장 근처에 사시는 분은 이사를 하시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뿌리에 5,500만 원! 불로장생의 명약 산삼! 인삼, 홍삼과는 다르게 산삼은 사포닌 성분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포닌은 대표적으로 면역력과 항암 효과에 암세포가 번식하는 것까지 막아주는 엄청난 성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은 오래된 산삼일수록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백진삼은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를 99%까지 동일하게 복제하는 데 성공시켰죠. 그리고 마침내 삼기력이라는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삼기력은 일반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335배나 많은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에는 5,000개 이상의 생생한 체험 후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